3월 11일 21시 57분에 에브리타임 자유 게시판에다가 호소글을 올렸더니 그때 딱 7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명이 변절해서 나갔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종료까지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올렸더니 결국은 우리 10명 채우는 것보다 핫개를 더 빨리 갔습니다. 내가 에브리타임 글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1명, 2명.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생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학교 대학원생이니까 우리 반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에 친정집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금요일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제가 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금요일 밤 7시까지 총 7개의 수업을 21학점어치 수업을 진행하고, 오늘도 아침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업 진행할 건데, 그런 저한테는 친정집과 같은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친자 확인 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10명을 넘겨야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수 있는데 자리를 뻔해가지고 부득이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엇자지껄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2명을 채우고, 그래서 청강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청강 등록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들 보니까 톡방 지금 12명까지 돼 있는데, 청강생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 친구라면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는 분들도 저한테 학번이랑 이름 불러주시면 제가 LMS 등록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학기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개강 후 정정 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들께 작은 박수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정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트북 쓸 친구들 중에 나 아직 이 이클립스라는 거 설치하지 못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오늘 일단 요거를 쓰고 이제 진행할 건데, 보니까 이클립스 그새 올해 3월에 새 버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앞에서 보는 거랑 버전이 다를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강산이 변했습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아마도 큰 차이 없을 테니까 3월 최신 버전을 지금 다운로드해서 설치해도 우리 수업 같이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치 진행하는 친구들 잘 해주시고, 일단은 수업 자료 내용 스타트를 해볼게요. 기본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어요. 자, 요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시작 전 설문 해가지고 어제 밤까지가 아마 마감이었을 거예요. 그걸 일단 종합을 해서 오늘자 수업 자료에다가 지금 붙여놓고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살짝 구경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2명 중에 7명이 일단은 응답을 했고, 그 응답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제 자기가 한국말 말고 딴 거를 더 잘한다, 있으면 적어주세요 했더니 중국어를 더 잘한다 하는 친구가 우리 중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거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윈도우스 쓰는 친구들이 일단은 대다수일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도 대충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맥을 쓸 수 있다, 맥북이 있다든가 집에 맥킨토시가 있다는 친구가 2명 정도, 한 30% 정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하는 수업 자료들은 그런 양쪽에서 다 앞에서 보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다운로드해서 구경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일단 이 2가지 버전 쓰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던 건 이제 리눅스라든가 다른 운영체제 쓰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좀 걱정이긴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걸 고른 친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4시에 시간 맞춰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들 적어주세요 했더니, 자기 동아리 정모를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라고 저한테 응답을 해준 친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유롭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 점수를 뭐라 그래야 될까, 기회비용으로 삼아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이전까지 경험해 본 거 어디까지 해봤냐, 지금 어디까지 사전 지식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스타일 5가지 중에 선호하는 거 다 골라봐라 와 같은 객관식 문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었고, 일단 백지 상태인 친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에브리타임 그 댓글 달고 우리 수업 이제 추가로 수강 등록한 친구들도 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와도 되나요?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수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 71%죠. 7명 중에 5명이 여러분과 비슷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안심하면서 우리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거 만들어 봤다. 그 다음에 뭐 딱 완성해서 예를 들면 과제 제출하거나 할 때 즐거움을 체감해 봤다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코딩 하다가 밤새 봤다, 몰두해 봄 내지는 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뭐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그런 데다 올려서 공개를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은 뭐 우리가 지금 이게 융합전공 수업이기도 하니까 그럭저럭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모른다 하는 친구가 일단은 비율은 제일 많았고 조금은 안다, 약간 안다, 꽤 아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소수 존재했고 일단은 우리 수업에는 갓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통계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선호도 해가지고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거였고 가장 높은 비율은 일단 1번이랑 3번 매주 기대감에 부푼 채 인문대 1층으로 올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종강했을 때 그럭저럭 뿌듯함, 등록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인문대잖아요? 근데 공대 유머가 좋다는 친구가 절반 정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지금 3번이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이군요. 좋아요. 이제 자신의 자유, 그다음에 우리 수업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고를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우리 지금 당장 개인전 할 거냐 팀전 할 거냐도 일단은 저는 지금 개인전을 상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해서 중간고사 볼쯤에 다시 한번 투표해서 이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팀전에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뿌듯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중에 이제 30% 정도는 지금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덕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해보세요 해서 우리 지금 7명이라 7줄을 다 가져오면 너무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각색을 해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뭐 그래서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저 프로그래밍 초짜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설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1주차 당시에 이제 저희 폐강되면 안 되는데 좀 잘 좀 해보십시오 라고 저한테 명령조로 느낀 점을 적은 친구가 한 명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의 바람에 맞게 어쩌다 12명 딱 채워서 속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1주차 수업 자료 보시면 거기에 이제 수업용 오픈톡방 주소랑 참여 코드, 그 다음에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듣는 친구들, 다른 학교에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 듣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 등등이 다 모여있는 한 지금 460명 정도가 모여있는 톡방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톡방은 지금 10몇 명밖에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진짜 궁금한 걸 올리기가 좀 부담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 내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커다란 톡방에다 물어보셔도 저 또는 누군가가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 수업을 공대 친구들은 수강할 수 없었어요. 의대 친구는 가능했는데 공대는 안 됐습니다. 자, 지금 공대 소속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지금 절반 정도의 공대 친구들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친자 확인 특수를 타고 폐강 특수를 타고 제가 학과장님께 요청드려갖고 이거 공대 친구 들어오는 거 허용 안 하면 우리 폐강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우리 융합전공 수업은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학년, 나이 등등 그런 다문화 수업에 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한 주 한 주 동일한 내용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느낀 점들 가져가고 다양한 난관에 봉착해 가면서 남들은 또 나랑 비슷한 거 진행하면서 무슨 다른 게임 만들고 있나 구경도 해보시고 등등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경험해 보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여러분이 내년이라든가 다음 학기 때 이어서 진행할 각자의 학업에 나쁘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다양성이 챙겨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안심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절평 수업이니까 뭐 점수에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으면 진짜로 시작할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지금 이클립스 준비 안 됐다 그래갖고 지금 이런 느낌의 이클립스 창을 띄우는 게 어려운 상태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늘은 일단 조금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창이 떴다 하더라도 중간에 갑자기 뭔가 잘 안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막 자기가 뭔가 잘 안 된다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어필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너무 잘해버리면 일찍 퇴근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간에 한 학기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 자바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나중에 게임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이클립스라는 친구를 어떻게 쓰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뭐뭐 누르면 되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성해서 이제 나중에 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방법,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실행 중단하는 방법 등등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쉬는 시간을 갖고 자, 우리가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씩 끌어와서 다시 한번 자바를 매개로 해서 정리해 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거의 항상 이클립스 켜고 거의 항상 키보드로 적게 될 요소인 선언이랑 문장 이 두 가지를 살짝만 조명을 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 제목은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 주 조금 늦는다면 2주 정도가 소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일단 간결하게 소개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이썬만 써보고 온 친구들은 요 선언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생각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키보드로 적을 때는 유사한 느낌으로 적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3시간 내내 서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허리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스툴 해서 지금 바닥에서 높이가 80cm가 넘어가는 의자를 들고 와서 지금 저는 앉아있어요. 여러분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스타트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 이 창 안 떴다. 제 이번에 간만에 새내기 친구들, 이사 친구들 몇백 명이랑 지금 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막 영화관 같은 데 가서 13,000원 내고 영화관 들어가서 딱 앉아갖고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 켜고 그 영화 결말 포함 10분 요약 영상 막 구경해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직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막 누가 범인이다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우리가 같이 보기 시작한다라면 제가 일단은 수업 자료 .pdf 파일을 게시는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요 뒷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3시간 안에 걔네들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업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미리 구경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 수업 3시간을 음미를 해보고 돌아가시는 게 아마도 좀 더 그럴싸하게 지내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셀프 스포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이클립스 켜져 있는 친구들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자바 22라고 아마도 적혀 있을 거고 요 옆에 자바라고 적혀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라고 적혀 있는 게 선택돼 있다면 우리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마지막 부분까지 성공적으로 한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이클립스 하면 오른쪽 위 기준으로 자바가 아니라 자바 22라고 적혀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요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걸 누르시면 요 이클립스의 생김새를 일반 자바를 쓰기에 적합한 버전 바꿔줘와 같은 느낌으로 변경을 해 두시는 게 가능해요. 이거 고르고 엔터키를 치시면 지금 제가 이 프로젝터로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느낌의 막 서버라든가 복잡한 거 전혀 안 보이는 일반 자바 프로그래밍하기에 적합한 생김새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세팅해 두면 스타트할 준비는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라면 언제든지 손을 들거나 해서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한 번만 잘 되면 한 학기 동안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제일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내용도 간단하게만 준비해 왔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거나 할 때는 요즘은 아마 창컴에서 보통 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쓰는 것 같던데, 웹 브라우저 열어갖고 이렇게 내가 코드 치고 엔터 치면 알아서 실행해주고 등등등 막 뭐 노트북 같은 거 세팅하고 막 그런 복잡한 걸 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클립스 동네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바 쓸 거잖아요. 자바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그램용 다양한 파일들을 담기 위한 자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스타트를 합니다. 막 .py 파일 먼저 만들고 걔를 뭐 어디다 집어넣고 그런 복잡한 거 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내가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야겠어 마음이 들었다면, 예를 들어 한 주가 지났다 아니면 과제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은 일단은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메뉴들이 엄청 많잖아요. 메뉴 요 그림 잔뜩 있는 메뉴 바에서 맨 왼쪽 보시면 뉴 하고 있고 옆에 세모가 있을 거예요. 까망색. 얘를 누르시면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메뉴가 뜰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골라주세요 등등등 커다란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도 프로젝트 네임의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거고, 뭐 우리 지금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프로젝트 이름은 적당히 헬로 월드 정도로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새로 만들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쓰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설치를 잘 하고 왔나를 체크를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 JR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3개가 보일 겁니다.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르는. 그 중에 맨 위에 거가 아마도 선택돼 있을 거고, 자바 SE-17이라고 적혀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내가 옛날 이클립스 옛날에 설치해 둔 걸 지금 꺼내와서 쓰고 있다라면 이게 17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요걸 그룹박스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범주에 맞게 묶어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그룹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맨 밑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체크박스 2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요 자바 동네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여러분 모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전 수업에서 나온 적 있습니까? 모듈이 뭡니까? 파이썬 동네에서 모듈 들어본 적 있어요? 일단은 일반적인 영어에서 모듈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들어봤을까? 막 우주 왕복선이라든가 뭐 국제 뭐 우주 정거장 뭐 도킹을 하네 뭐네 그런 데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간에 자바 동네에서도 모듈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긴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 모듈을 안 쓸 거예요. 초창기 근본이 있던 시절의 자바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듈 부분에 체크박스 위에 거가 체크가 돼 있다라면 해제를 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아래 것도 해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한 번만 이걸 해두면 돼요. 다음번부터는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한테 이 창을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번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모듈 여기 체크가 해제되어 있나, 그 다음에 JRE 부분 맨 위에 거 선택되어 있나,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름 잘 헬로월드라고 적어놨다면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치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자바 프로젝트 하나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일제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이거 만들어 볼까요? 과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등등등.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만들게 된 모든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자바 프로젝트가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지금 첫 번째 내 자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가를 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이면 성공이에요. 자, 나 실패했다. 있습니까? 없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java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헬로월드라고 뜨잖아요. 그 친구를 열면 그 우리 윈도우스 탐색기 같은 거 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네와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놈을 더블 클릭하든가 해서 열고 보면 src라는 폴더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src 폴더를 오른쪽 클릭을 하면 new 한 다음에 클래스라는 항목을 눌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회를 누르면 다시 한번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 src라는 폴더가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src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죠? 보통 뭐 우리 소스 코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src는 소스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java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바 프로젝트의 src 폴더 안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java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놈을 열어서 src 폴더 우클릭하고 new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튼 클래스라는 걸 볼 겁니다. 그러면 new java 클래스 해가지고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지금 자바 코드 정말 적고 싶단 말이에요. 얼른 헬로월드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java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하려는데 정작 고른 거는 지금 클래스라는 친구를 골랐습니다. 클래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고 부르잖아요. 클래스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클래스라는 친구를 고르기는 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파이썬 우리 해봤으니까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무엇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배웠습니까? 지금 창컴, 공창컴 다 듣고 온 거죠? 혹시 아직 안 들었다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지금 같이 듣고 있거나 2학기 때 듣기 시작할 거죠, 그죠? 자,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게 될 거고, 그때도 이제 여러분 뭐 homework1.py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파이썬 문장들 열심히 적어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윗줄에다 이제 뭐 import random이니 뭐 import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import 문을 적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내 컴퓨터 어딘가에 박혀 있는 random.py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실행해 가면서 거기 있는 재료들을 꺼내와서 내가 필요한 주사위 굴리기라든가 그런 기능을 내 프로그램 만들 때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py 파일들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그런 .py 파일 하나하나로 구성하는 거를 모듈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쪽 동네 얘기고 C는 또 다른 동네 얘기를 하게 돼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바 프로그램은 최소 1개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new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클래스를 골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클래스들은 여러분이 직접 내 프로그램 구성하는 가장 큰 클래스는 내용물, 제목, 이름은 이렇고 얘 내용물은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 돼와 같이 직접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정의, definition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definition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물론 수학에서도 들어봤겠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정의라는 게 적혀 있는 게 여러분 직접 적어본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파이썬 쓸 때.
그죠? 아마도 함수 정의라는 걸 여러분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def, 펑크 괄호 열고 닫고 콜론 한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적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정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정의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제 그 정의를 데피니션을 일종의 동사 같은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define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의는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고 어떤 거의 이름이랑 걔의 내용물, 구성까지 한꺼번에 적어두는 걸 보통 정의라고 불러요. 자, 자바 프로그램 새로 만든다 라면 여러분은 최소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내 프로그램 구성하는 가장 큰 클래스는 이름이 뭐고 걔 내용물 뭐가 된다 라는 걸 직접 키보드로 쳐서 클래스 정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 임포트 랜덤 했을 때랑 유사하게 남들이 미리 그렇게 정의해둔 어딘가에 내용물을 적어둔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적는 거랑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는 거랑을 우리 한국말에서는 대충 적당히 뭉뚱그려서 동치로 말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바 동네에서는 .자바 파일 하나에다가 어떤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하나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적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이 .자바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보통은 새로운 클래스 뭐 ABC라는 이름,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데 소모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클래스라는 게 정확히 뭐냐는 일단 오늘은 적당히 넘어갈게요. 그러려냐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자바 파일, 첫 번째 클래스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창이 떴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는 이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가장 큰 친구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은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 클래스야말로 내가 지금 만들려는 이 프로그램 그 자체다라고 정해놓고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적당히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는 게 그럭저럭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클래스 하나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다. 를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추가로 해야 될 게 지금 막 뭔가 복잡한 퍼블릭, 패키지, 앱스트랙트, 논, 파이널 막 뭔가 복잡한 선택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일단 내비두시고 자,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Alt키랑 V를 누르시면 밑에 있었던 요 길다란 창 아래에 있었던 체크박스 3개 중에 맨 위에 거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Alt V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고 아무튼 지금은 우리는 체크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Alt V를 눌렀고 자, 지금 살짝 볼게요. 뭔가 복잡한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고 string 대괄호 열고 닫고 args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V 부분, 이 void라는 단어의 V 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밑줄이 안 쳐져 있다 그러면 Alt 키를 한번 누르면 밑줄을 그때부터 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얘는 이 부분은 지금 V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아래에는 U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아래에는 H 부분에 등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한 줄들에 밑줄이 쳐져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GUI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보통 이제 윈도우 동네, 맥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공할 거예요. 윈도우 동네에서는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글자가 있다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알파벳 키를 누르면 예를 들면 Alt S 하면 이 동그라미를 누른 걸로 쳐주고 Alt V 하면 이 체크박스를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로 클릭한 걸로 쳐주고 등등을 하게 돼요.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마우스는 저기다 던져놓고 키보드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우스에 손 안 대도 적절히 필요한 거는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일단 프로그램으로 지정했고요. 이 클래스야말로 이 프로그램 그 자체다 해서 이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Alt V에서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치면 피니시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엔터키 쳐보세요. 자, 지금 보면 피니시 버튼이랑 캔슬 버튼 밑에 이렇게 두 개가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피니시 버튼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한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체 화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새로운 창을 띄운다고 했을 때 그런 창 밑에 깔려있는 버튼들 중에 하나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 나 이제 다음으로 가고 싶어. 나 진짜 동의하고 싶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버튼을 클릭한 걸로 간주를 해주도록 그렇게 GUI가 마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 나 이제 새 클래스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 하면 캔슬 버튼을 누르고 싶을 것이고 보통은 엔터키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ESC 키를 누르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엔터를 치면 피니시 버튼 누른 걸로 간주를 해서 내 헬로월드라는 자바 프로젝트에 프로그램.java라는 .java 파일 하나를 만들어주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우리 코드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프로그램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 뭐 보이드 메인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이클립스가 미리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을 때 아마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요소들을 포함해 둔 채로 .java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단어는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클립스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저 친구를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방법이 끝이 나게 됩니다. 나 새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그러면 새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해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 이상의 클래스 정의를 직접 적으셔야 될 겁니다. 딴 애들은 딴 애들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해야 돼 와 같이 우리가 키보드를 칠 수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시작하면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마지막에 이거 하면 끝난다와 같이 기본적인 문장들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내용물을 포함하는 클래스 자체의 제목은 말 그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끝난다. 이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통은 가장 처음에 추가하는 .java 파일, 가장 처음에 도입하는 정의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저한테 어필을 해주세요. 한 단계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 만들었고 .java 파일, 자바 코드 칠 준비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프로그램 하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프로그램.java 지금 내용물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뭔가 지금 to-do 해가지고 내가 자동으로 만들어 둔 거임 하고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해둔 것 같아요. 여기서 적당히 엔터키 치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적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신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SYSOUT라고 6글자를 적고 컨트롤 S를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자, SYSOUT 6글자 적는 동안에는 아마 지금 프로그램.java 내용물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이 글자를 치면 왼쪽에 이렇게 별표가 Shift 8하면 나오는 별표가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친구가 박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저 별표가 사라질 겁니다. 저장한 일에 이 .java 파일 내용물이 변경된 적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준다 보시면 돼요. 뭐 이건 다른 동네에서도 다 지원하는 기능이니까 뭐 요즘 메모장에서도 지원하던데 보니까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한번 저장해 봅시다. 별표가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저장해 보시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SYSOUT까지 적고 조금 기다리니까 지금 바로 뭔가 두드러기 비슷하게 빨간색으로 지금 밑줄을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번째 줄 왼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도 돼 있고 오른쪽 보시면 요 바로 위에 원래 코드 보여줬던 창 오른쪽 위에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위해서 원래 이게 없던 시절에는
요 왼쪽에 동그라미 없었고 요 코드 적는 칸 오른쪽 위에 빨간색 점도 없었고 요 아래쪽 쭉 보면 여기도 빨간색 마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글자 적고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고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요 전체 코드 영역 중에서 한 요 부분쯤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일종의 칩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일단 왼쪽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이 헬로월드 프로젝트 지금 망했습니다. src 폴더 망했습니다. 프로그램.java 망했습니다. 다 새빨간 압류 딱지 같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이제 프로블럼스 문제들 해가지고 지금 이 6글자가 무슨 문제를 초래했는지를 3가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이 6글자 나 도저히 해석을 못 하겠는데요 등등등. 우리가 6글자로 지금 일종의 어그로를 끈 거죠. 이클립스가 지금 열심히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빨간색 붙어 있고 오른쪽에 보셔도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어쩌고 이 중괄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등. 온갖 곳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냥 빨간색 두드러기를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각각의 빨간 마크들을 살짝 구경을 해봤고 이건 일부러 지금 오류 메시지를 낸 거예요. 조금 더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키보드를 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클립스는 역시 인간은 키보드 치는 거 느려, 그냥 랜선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내용, 우리가 적어놓은 글자들이 이게 유효한 자바 코드냐 그렇지 않냐를 그때그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살짝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키보드 치다가 SYS-OUT 하고 잠깐만 기다린 그런 잠깐의 뜸이 나온다 할 때 그때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하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 한번 다시 구경해 볼까? 말도 아니군 하면서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 같은 데 또 빨간색 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려고 단축키를 눌렀을 때 원래 그 안에 들어있었던 .java 파일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진짜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만한 거냐 재차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경고를 뱉게 됩니다. 이거 만들어봤자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갈까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때 확인을 할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이클립스는 우리가 한눈을 오지게 팔거나 만취 상태가 아닌 이상 엔간하면 빨간색을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자바 동네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새빨갛게 칠해 놓으면 내가 방금 적어놓은 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은 빨간색 마크가 떴다면 방금 전 적은 6글자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후반부에 나만의 게임 만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java 파일이 예를 들면 5개, 7개, 10몇 개씩 하나의 자바 프로젝트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java 내용을 고친 다음에 저장하면 뜬금없이 c.java의 빨간 줄이 끄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일단 그게 정상이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딘가 코드를 적고 다 적었다 싶으면 그때그때 다른 파일 보기 전에 이 파일 말고 다른 파일로 넘어가기 전에 자주 저장을 해가면서 방금 전까지 적은 건 문제가 없는 건가? 빨간색 마크 뜨진 않는가? 그때그때 확인해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저장하거나 하면 엄청 옛날에 짜둔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새로운 빨간색 마크가 떴는데 새로운 문제랍시고 얘기해 줬는데 이걸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해결되는 건지를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해서 최대한 자주 저장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이클립스는 자동 저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두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6글자 잘 입력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SYSOUT 그 T 뒤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봅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 하자는 거냐면 SYSOUT 뒤에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제가 뭐 권장해 드릴 만한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ESC 한번 눌러서 무시를 합시다. 아, 알았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꽤 높은 확률로 갑자기 코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system.out.println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변신을 하고 커서는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 사이에서 깜빡거리고 있고 뭔가 지금 네모 같은 거 쳐져 있는 것 같고 세미콜론 오른쪽에 녹색으로 바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혹시 지금 안 떴다, 자동으로 이거 뜨지 않았다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한 명? 오케이, 좋아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맥이면 컨트롤이 아니라 아마 커맨드 스페이스지 않을까 싶다. 아니네. 잠깐만요. 제 컴퓨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메뉴가 지금 이거냐? 여기 있다. 찾았어요. 아이고. 컨텐트 어시스트의 디폴트. 이거야,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맞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거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자. 아, 지금 이걸로 돼 있나 보구만. 그러면, 잠깐만요. 펑션 키를 같이 누르면 될까? 그러네. 펑션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되나 보다. 지금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가 아마 그 자판 바꾸기로 돼 있어서 그럴 거야.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일단 해결됐어요. 자, 맥 쓰는 친구들은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먹는다라면 그 왼쪽에 펑션 키가 있나 봐요. 펑션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되나 봅니다. 자, 저도 다시 해볼게요. SYSOUT에서 오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돼 있을 것이고 여러분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큰 따옴표를 친 다음에 아마도 지금 우리가 적기에 적합할 것 같은 이게 자꾸 이렇게 스크롤 되니 그 13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저거 뭔가 자동 완성이라고 불러요. 자동 완성을 호출하고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고 바로 큰 따옴표 해가지고 지금 요 16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치는 경우에는 이 닫는 큰 따옴표가 다음 줄로 넘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커서가 이 줄의 가장 마지막 세미콜론 뒤로 지금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바로 다음 문장을 또 적기 시작하거나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여기저기 짠뜩 붙어 있었던 그 빨간색 딱지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효한 자바 코드를 예쁘게 잘 적은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작성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면 오류가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완성된 자바 프로그램을 컨트롤 F11을 누르면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했을 때 뭔가 코드 적는 칸 아래에 콘솔이라는 새로운 탭이 뜰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콘솔이란 탭이 생기고 거기에 아마도 지금 출력돼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출력됐다면 여러분 지금 성공적으로 만든 셈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F11 누르면 원래는 이 탭이 없었어요. 콘솔이란 탭이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기고 그 안에 지금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가 지금 성공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클립스 잘 설치된 거고 자바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잘 설치가 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저 출력 내용을 놓고 봐서는 여러분 그 파이썬 동네에선 prin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써본 적이 있죠.
여긴 지금 print 5글자가 아니라 심지어 단어가 지금 3개가 모여서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system.out.println. 일단은 아마도 이걸 자동 완성으로 해줬다는 건 저 세 단어들이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쟤네 셋을 조합해서 여기다가 적어놔야 성공적으로 우리 헬로월드를 출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클립스 쓰다가 뭔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어요. 모르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 시스템 위에다가 갖다 대면 노란색으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한번 볼게요. 시스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이게 인터넷이 지금 연결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뜰 수도 있긴 합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연결하면 잘 뜰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 마우스 갖다 댔더니 java.lang.system이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봐요. 더 시스템 클래스 컨테인스, 얘도 클래스인가 봅니다. 아마도 contains several useful class fields and methods 어쩌고 저쩌고. 얘는 1.0부터 존재하던 친구입니다. 우리 지금 17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 근본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ut이라는 친구가 있고 얘는 java.lang.system.out 한 다음에 왼쪽에는 뭔가 print stream이라는 게 띄어쓰기에서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출력을 위해 준비해 놓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출력하고 싶으면 엔간하면 이걸 쓰면 되나 봐요. 아무튼 적당히 쓰는 방법 등등을 추가로 그래서 또 보기 위키 같은 것들의 특징이죠. 추가로 궁금하시면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도 지금 달아둔 것 같아요. 물론 안 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println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지금 java.lang.system.out.println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java.io.printstream.println이라고 적혀 있고 괄호 열고 닫고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있는 두 개는 괄호 열고 닫고는 안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println이라는 이름 여기 첫 줄에 박혀 있고 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적는 게 뭐를 의미했었냐, 그래서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 등등을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 합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석사 시절에 고생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생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공부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양한 영어 설명들을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첫 줄에는 지금 단어가 3개 적혀 있고 우리 수업 같이 진행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툴팁이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자,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라는 친구를 직접 정의를 적은 건 아니죠. 누군가가 미리 어쩌고 저쩌고 시스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시스템이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어딘가에 클래스 정의를 적어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out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println도 비슷하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대부분이 미리 정의해 둔 요소들은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을 채워 두신 분, 이 이름을 정하신 분이 얘는 왜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해서 영어로 설명까지 같이 붙여 놓으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수능 영어 막 그런 거 아닌 자바 맛 영어가 지금 함유가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방금 봤던 그 툴팁 내용을 읽는 게 조금 거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문장 자체는 쉬운데 각각의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2주 차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툴팁 기능 그 자체, 그 다음에 그런 툴팁들에서 종종 튀어나오는 자바 맛 영어들에 조금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자바를 만든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바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2차 창작을 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국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에는 일종의 오해라든가 저의 사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한 만큼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이런 툴팁은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를 만드신 분들 등등이 본인이 직접 만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자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출제자의 의도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더 본격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진짜 설명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비롯한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C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나름 동네마다 일정한 기조 내지는 영어로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지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툴팁 내용도 그런 기조에 맞게 일정한 어조로 일정한 단어들을 써서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툴팁을 적고 진짜로 그 내용물들을 구성을 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툴팁에 적응을 최대한 빠르게 할수록 자바라는 동네 자체 분위기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들을 미리 머릿속에 같이 담아두면 이런 게 적혀 있으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쓴 거랑 비슷한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자바에 들어있겠구만 해서 검색해보면 진짜로 들어있고 하는 그런 조금은 편하게 자바 동네를 여기저기 수영해 다니면서 여러분의 알을 쉽게 넓히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만큼 자바에 좀 더 친숙해지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18분이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여차저차해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뭐 클래스니 뭐니 얘기 튀어나왔고 점 자바 파일 추가해갖고 거기다가 sys out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 구경해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이클립스라는 친구 사용하는 방법 구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살짝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방금 자동 완성 당한 그 6번째 줄, 지금 길다란 줄 맨 왼쪽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한번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글립스 돌아가서 커서를 였다 갔다 된 다음에 쉬프트 아래 화살표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자동 완성당했던 그 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동일한 한 줄을 다시금 적는 게 가능해요. 컨트롤 V 또 누르면 3배 뻥튀기를 할 수 있고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이 되죠. 한번 컨트롤 F11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F11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에 걸쳐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2번이 서로 다른 줄에 걸쳐서 지금 출력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뭔지 알죠? 아웃도 뭔지 아는 단어죠? 프린트 한 다음에 지금 이거 숫자 1이 아니라 ln입니다. 소문자 l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ln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도 저 ln이 프린트 라인의 줄임말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프린트 ln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따옴표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글자들 출력하고 마지막에 자동으로 엔터키를 쳐주도록 설계가 돼 있나 봅니다. 파이썬의 프린트라는 친구랑 기본 세팅은 동일하죠. 아무튼 그런 친구가 지금 마련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 똑같은 거 2번 적었으니까 실행 결과도 2배 뻥튀기해서 나오는 게 정상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마도 보통은 줄 단위로 여러분이 진행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복붙이라고 불러서 복사 붙여넣기라고 불러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쓰시기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LMS 가보시면 우리 .pdf 파일 매주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옆에다 띄워놓고 이 코드 한번 쳐보세요 하면은 그거 여러분 드래그하면 바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복사해갖고 Alt 탭해서 여러분 이클립스에다 붙여넣는 식으로 우리 과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시 코드 이렇게 예쁘게 네모 해가면서 마련해 둘 테니까 복붙을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번에는 2줄을 한번 다시 선택을 해봅시다. 또 다른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램은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헬로월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2번 출력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를 Alt, Shift, G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손으로 입력하면 편하게
세 글자 다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것도 맥도 단축키 다른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면 굳이 선다 문제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메뉴가 뜨면서 1번 뭐 2번 뭐 하는 식으로 뜹니다. 거기서 9번을 한번 골라봅시다. 9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될 거예요. while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지금 해볼게요. 해보면 자 이거 두 개 선택하고 Alt Shift G 누르면 굳이 선다 문제가 뜨는데 여기서 9번을 고르시면 이런 식으로 while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와 같은 표현이 새로 작성됐고 우리가 아까 전에 선택해 놨던 건 이 while 문이겠죠. 아마도 이 while 문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지금 복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컨디션 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한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썬에서 while 문 써본 적 있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정해 둘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 중괄호 안 또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기 위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이죠. 자바 동네의 while문은 일단은 첫 줄을 저런 식으로 적습니다. while 한 다음에 수식 적고 콜론 찍는 게 아니라 while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저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뭐 x가 3보다 크냐 life가 0보다 크냐와 같이 여러분이 조건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항상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싶어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true 파이썬이랑 다르게 소문자 t로 시작하시면 돼요. 까지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봅시다. 치면 커서가 우리가 아까 선택해 놓은 그 두 줄의 마지막 줄의 가장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했었고 Alt Shift G 한 다음에 9를 눌렀어요. 이때 다시 한번 보시면 컨디션 그래 선택되어 있는 거 좋아요. 이따 true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살짝 보면 이 두 번째 줄, 그러니까 가장 아랫줄 가장 오른쪽에 녹색으로 이렇게 바가 여기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그랬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true하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적어야 되는 거 적고 엔터를 치면 바로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뭔가 두 줄에 걸쳐서 적어놨는데 이걸 여기서 한 5번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하면 이런 식으로 Alt Shift G에서 while문이라는 거 좀 더 편하게 추가하고 엔터키 또 쳐서 Hello World 2번 출력한 다음에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지? 와 같은 추가적으로 자바 코드 적어야 될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클립스라는 친구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할 때 여러분이 굳이 막 마우스 같은 걸로 여기 클릭하고 엔터키 치지 않아도 되도록 아마도 다음부터 코드를 치게 될 적절한 위치로 커서가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배치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적당히 자동 완성 당한 다음에 적당히 지금 쳐야 되는 코드 치고 다음에 쳐야 될 코드를 치기 위해 엔터키를 한 방씩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 보면 돼요. 근데 뭐 사실은 지금은 할 게 없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단축키를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우리는 지금 이클립스 기준으로 단축키를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거랑 동등한 기능을 예를 들면 뭐 다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라든가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동등한 느낌의 기능들을 요즘은 엔간하면 다 지원하니까 지금 한번 구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툴하고 좋고 엔터키 쳐봤고 자 이제는 true 말 그대로 참된 동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 이 while문의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녹색으로 바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엔터키를 치면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걸 만든 김에 컨트롤 F12를 5번 정도 눌러서 이 2번씩 헬로 월드를 반복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5번 정도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까 전까지는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F12를 눌렀잖아요. 근데 당연스럽게도 자바 프로그램 일단 여러분이 실행을 하려면 걔가 일단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장을 하지 않은 채로 컨트롤 F10을 누르면 당연스럽게도 저장한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만들까요? 라고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여기 이제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다음부터는 나한테 다시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저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담아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다음부터는 굳이 저장 안 해도 컨트롤 F11을 누르면 알아서 먼저 저장한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콘솔 탭에 헬로월드 헬로월드 막 열심히 출력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내비두고 컨트롤 F11을 4번 정도 더 눌러서 헬로월드를 2번씩을 항상 반복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5번 정도 시작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잘 적어놨고 여기서 컨트롤 F11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 저장한 다음에 만들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오케이 하면 콘솔 탭이 뜨고 열심히 지금 헬로월드를 두 줄씩 출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대로 내비두고 컨트롤 F1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총 5번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콘솔 탭이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컨트롤 F11을 여러 번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콘솔 탭은 지금 하나밖에 안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헬로월드 저게 잘 눈에 안 띄고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 헬로월드 뜨고 있는 요 화면 바로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우리가 정한 자바 프로젝트 이름이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 등등등 뭔가 복잡한 게 적혀 있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툴팁 가장 오른쪽을 보면 이 자바 프로그램, 이 실행이 언제 시작됐냐에 대한 시간이 떠요. 그리고 이 시간 초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뭐 ID 막 그런 숫자도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제 지금 노트북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지금 자바 프로그램이 총 5개가 지금 실행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총 5개가 존재해요. 걔네들이 지금 하나의 콘솔 탭에다가 나 헬로월드 출력해야 돼, 나도 출력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기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내용 헬로월드를 이 하나의 콘솔 탭을 공유해 가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 55초에 실행 시작한 그 친구입니다. 39초에 실행 시작한 그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는 팬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파이썬 동네라든가 C 동네라든가 이런 곳들은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봤어요. 아직 실행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문제 생겼네. 그래서 코드 살짝 고치고 다시 한번 실행하는 거 단축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실행되던 그 친구를 끝낸 다음에 중단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작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파이썬 동네가 그랬고 C 동네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바 동네, 특히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헬로월드를 계속 출력해줘 하고 부탁하고 다시 한번 헬로월드를 계속 출력해줘 하고 컨트롤 F11 또 누르면 아까 전부터 계속 헬로월드 출력하는 걔는 그대로 내비두고 새로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헬로월드 출력한 애가 지금 우리 컴퓨터에 5명이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클립스 동네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민첩성을 발휘할, 순발력을 발휘할 타이밍이 왔어요. 자, 지금 콘솔 탭 있는 거 보시면 이 빨강색 네모가 보일 겁니다. 저 친구를 클릭하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하면 1번이 화면에 보일 때 누르고 그 1번이 3번, 2번 같은 걸로 바꾸기 전에 손가락을 떼야지만 저 빨간색 버튼을 성공적으로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눌렀다 떼야 한 명을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한번 중단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눌렀다가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눌렀다가 한참 있다가 떼면 중단이 안 돼요. 매우 빠른 속도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눌렀다 뗐다를 5번 연속으로 성공하시면 살아있던 애 5명이 다 사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버튼 자체는 터미네이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터미네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터미네이터는 들어본 적 있죠. 아무튼 종결시키다 뭐 그런 끝장을 보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콘솔 탭이. 그 다음에 위에 적혀있던 거, 아까는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적혀있던 거 왼쪽에 꺽쇠로 이제 터미네이티드, 이 내용을 출력하던 그 프로그램은 이미 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린 5명을 다 보냈고 콘솔 탭은 이제 조용해졌고, 일단 가장 마지막에 출력한 친구 내용이 지금 걔는 이미 죽었고 마지막으로 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컴퓨터가 너무 빨라서 이거 콘솔 탭 전환되기 전에 빨간색 버튼 누르는 게 어렵다라면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을 우클릭을 하시면 다행스럽게도 지금 살아있는 애를 모두 죽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지금 5개가 실행 중이든 100개가 실행 중이든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요 모니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콘솔 탭 보시면 모니터 모양,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총 5친구가 이 콘솔 탭에다가 헬로월드를 열심히 출력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출력한 거를 지금 보고 싶다 하면 이 5개 중에 하나를 원하는 걸 여러분이 눌러서 그 친구가 출력을, 예를 들면 마지막에 뭐 했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한 내용, 나 이제 별로 필요 없다라면 요 회색 X 적혀 있는 거 또는 XX 2개 적혀 있는 거를 누르면 콘솔 탭을 깔끔하게 초기화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클립스 동네에서는 일단 이런 느낌으로 내가 실행한 컨트롤 F11 눌러갖고 실행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강제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빨간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 마우스가 좀 동작을 잘 안 한다라면 저 하얀 부분 우클릭해서 다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면 또는 중단됐다면 콘솔 탭에 터미네이티드라고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 모양을 누르시면 다른 친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혹시나 터미네이트 되진 않고 계속 실행 중이긴 한데 화면에 출력을 안 하다 보니까 콘솔 탭 위로 올라오진 않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모니터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래밍 환경들에 비해서 자바 동네는, 여러분 그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언제 공개됐습니까? 언제 첫 버전이 출시됐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바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어느 회사가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자바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원래는 다른 회사 거였는데 그 회사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오라클이 샀어요. 그래서 자바도 지금 오라클 거가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바는 맨 처음에 딱 출시된 게 20세기기는 한데 그 20세기에 자바를 만들 때 원래 목표는 여러분 보통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노트북으로 한다 또는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로 한다가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핸드폰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 핸드폰으로 안드로이드 앱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자바 코드를 직접 짜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바를 쓴다라는 건 보통은 이런 커다란 컴퓨터를 갖고 코드를 짜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자바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계에서 실행시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여러분 핸드폰,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기본적인 예시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벽에 붙어 있는 뭐 에어컨 조절하기 위한 이런 버튼 달려 있는 그런 엄청나게 조그만 컴퓨터 같은 데다가 자바 프로그램 집어넣고 실행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요 환경은 출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 지금 자바 코드 다 짰어, 프로그램 이제 실행해야지 한다는 건 보통은 다른 컴퓨터에다 이 자바 프로그램을 옮겨갖고 거기서 실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한다든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나 자바 프로그램 또 실행해 봐야겠는데 하고 컨트롤 F11 또 누르면 저 멀리 있는 저 컴퓨터를 껐다 켜거나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기계 또 하나 들고 와서 또 부착시키고 두 번째 버전을 실행해보고 세 번째 버전 실행해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실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단축키 잘못 눌러갖고 서버 껐다 켜지면 그건 난리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지 아닌지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컨트롤 F10을 누를 때마다 새로 그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부러 컨트롤 F11을 5번 연속으로 눌러갖고 내 배터리를 태워 먹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한 학기 진행하면서 뭐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열심히 코드 짰어요. 근데 실행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Alt 탭에서 돌아가서 이제 원래 코드 창으로 돌아가서 코드 조금 바꾸고 또 컨트롤 F10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고 또 테스트 해보고 다 잘 됐네 그럼 제출하고 이제 자러 갈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동안 이전에 내가 실행을 시작했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실행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쓸 때라든가 C 쓸 때는 그때그때 알아서 옛날에 실행되던 걸 중단시키고 재시작, 리스타트 같은 걸 해준다든가를 알아서 해주는데 자바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조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과제하다가 너 노트북 많이 느려졌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끊기지? 이런 감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이클립스 안에 지금 실행 중인 자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자, 프로그램도 일종의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컨트롤 F11 누르면 실행되기 시작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죽으러 가도록 여러분이 그 친구들의 일종의 인권을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명예로운 최후를 남기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빨간색 네모를 누르던가 해서 끝을 내주는 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이클립스 사용 방법이고 잠깐만요. 아직 우리한테는 지금 56분이 남은 거죠. 우리 더 쉴 필요 없죠. 바로 이어서 간단한 복습을 통한 두 가지 오늘 선언이랑 문장 요 두 가지를 조명해 보면서 살짝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짧은 실습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다음 넘어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뭐 이클립스 다 설치돼 있고 하니까 쉽게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있는 내용 다 편하게 진행하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름은 대충 오늘 2주차니까 w2_practice 정도로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자바 프로젝트에 새로운 .java 파일 program.java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src 폴더 우클릭해서 new 클래스 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름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Alt V 해가지고 뭐 메인 어쩌고 저쩌고 그 체크박스 체크한 채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 3분 걸리고 5분 걸리고 할 텐데 이거 허구한 날 새 자바 프로젝트 만들 거니까 앞으로는 엄청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3월이라 6시 넘어가니까 이제 석양이 지기 시작하네요. 우리 인문대 산 꼭대기에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저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한숨 쉬면서 우리 중도 그 극심한 계단 그 언덕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 올라오곤 했는데 이번에 다른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성동구 여기는 평지나 다름없는 곳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동작구에 있는 모 대학교는 진짜 등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꾸불꾸불 산길을 마을버스 노선이 2개인가 경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딱 버스가 내리면 수많은 그쪽 대학생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엄청난 교통정체가 또 발생해요. 저 차 타고 올라가는데 수동차 타고 올라가는데 죽을 맛입니다. 아주 그냥. 어제도 시동을 2번을 꺼뜨렸어요. 아무튼 4월, 5월 되면 그럭저럭 선선한 타이밍에 금요일 마지막을 자바 게임 만들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 W2 practice 하고 모듈 뭐 체크 해제안에 그런 건 이미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잘 했다면요. 피니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열어서 src 폴더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하고 프로그램 골라주시고 Alt V 한 다음에 엔터 치면 다시 한번 이런 느낌으로 띄워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건 날려버리고 새 거를 다루기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 이상 100 미만의 수들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살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랑 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자, 파이썬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일단 요거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문제죠. 열심히 여러분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열심히 진행하면 키보드 열심히 치면 한 줄 안에 끝을 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엘리건트하게 이 친구를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본 그 while문 친구를 써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 빠른 퇴근을 위해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 목표는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자바 동네에서 주석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슬래시 2번 해서 파이썬 동네라면 이제 요 넘버 사인을 썼겠죠. 슬래시 2번 해서 요 뒤에다가 주석을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가능해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상 100 미만의 수들을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한 결과를 출력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순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저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한 결과를 출력한다. 요거는 그 SYSOUT 저는 아마 sysout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적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자동 완성 당해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 이상 100 미만의 수들을 더하기. 요거 만약에 파이썬으로 한다 치면 여러분 예를 들면 form은 써본 적 있죠. 파이썬에서 for 어쩌고 in 어쩌고 콜론 하고 첫 줄을 구성할 수 있는 파이썬의 for문을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일단은 while문을 한 번 더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while 해서 총 100번 반복하는 99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봅시다. 더한 결과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1에서 100 미만 사이의 수들을 차곡차곡 더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열심히 숫자 노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더한 결과는 얼마냐? 다음번에는 어떤 숫자를 더해야 되냐? 같은 최소 2개의 숫자를 그때그때 담아가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해 가면서 전반적인 반복 흐름 그리고 최종적인 출력까지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2개를 다루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고 스타트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숫자 10개를 담아야 된다 하면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적고 스타트를 했습니까? 숫자 10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돼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보통은 예를 들어 뭐 넘버즈는 대괄호 열고 닫고 같은 느낌으로 리스트를 하나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N1, N2, N3는 뭐 N4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 10개를 미리 는 어쩌고 해서 엔터 쳐서 도입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숫자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숫자 2개를 지금 담아놨다가 꺼냈다가 막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면 보통은 그런 숫자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에서도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내 프로그램 전체 실행하는데 데이터 숫자가 2개 필요해. 숫자 2개 다뤄야 돼 하면 그 각각의 숫자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었다면 저만 칠게요. 지금은 아직은. 예를 들면 sum은 0 하고
그 다음에 넘버는 1 하고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적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었겠죠. 자, 일단은 파이썬 동네는 그랬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정할 때 우린 지금 sum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자바에서는. 한 단계를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이 sum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형식 값을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같이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여기는 직접 쳐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int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sum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정해놓고 스타트 하고 싶다. 그리고 맨 처음에 거기다가 덧셈의 항등원에 해당하는 0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고 싶다. 한 다음에 자바 동네는 아마 한 줄 한 줄 적을 때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나 봐요. 그래서 세미콜론까지 찍으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int 값 하나를, int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 sum이라는 이름을 도입을 하기 위한 선언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선언이 뭔지는 오늘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로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우리 2개 필요해요. 숫자 2개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int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넘버는 처음에 1 이상이니까 1부터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담아두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숫자 2개를 담기에 적합한 각각의 이름, 합의 2개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셈이에요. 자, int는 들어본 적 있죠? 파이썬에서? 걔랑 얘랑은 완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얘도 여러분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적합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while문이라는 친구를 본격적으로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 while이라는 친구를 5글자를 적고 역시나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while문을 적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거가 아까 전에 그 구지선다 문제에 적혀 있었던 걔랑 동등한 게 지금 적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3번째 거를 고르고 엔터키를 쳐봅시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느낌으로 괄호 쳐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넘버가 100 미만인 동안 계속 반복해야 된다. 와 같이 조건식을 적어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숫자 2개를 갖고 한 번 놀아줘야 돼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sum에다가 sum이랑 넘버랑 더한 결과를 얘 돋보기 이거 글자 크기를 다음 주에 키워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sum은 sum 더하기 넘버에서 지금 담겨있던 거에 넘버 값을 더해갖고 다시 담는 그걸 적어놓고 역시나 마지막에 세미콜론 한번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번에 1을 더했다면 다음번엔 2를 더해야 되니까 넘버는 돋보기 마음에 안 드는구만. 나한테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라는 거니 돋보기. 넘버는 넘버 더하기 1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마 1 더할 것이고 그 다음에 2 더할 것이고 그러다가 넘버 99 더하고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100이 되면서 이 조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 시점에 이제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그러니까 while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는 sum에는 1에서 99까지 더한 결과가 담겨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자동 완성으로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ysou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이게 아마 엔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띄워주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아까 전처럼 바로 자동 완성을 해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목록으로 뜨는 친구들은 아마 지금 일단 이클립스 껐다가 다음 주에 다시 켜면 정상적으로 바로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sum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엔터 쳐주면 돼요. 얘는 프린트 함수랑 쓰는 방법 비슷하죠. 그냥 괄호 안에 내 출력하고 싶은 거 그거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면 1에서 99까지 더하는 거니까 100은 더하지 않았으니까 4950이라는 4글자가 출력되면 성공입니다.
저 지금 제정신이겠지? 제대로 잘 했겠지? 다행이네. 아유, 다행이다. 4950이라고 나오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한 셈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건 살짝만 더 생각해 보면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작업을 순서대로 해야 되냐. 일단은 주석을 적어 놨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면 전체가 해결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한 일이 그 중간중간에 나는 무슨 숫자들을 다뤄야 되냐, 몇 개를 다뤄야 되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필요할 때마다 담았다가 꺼내와서 썼다가를 하기에 적합한 적절한 이름을 정해놓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파이썬이었다면 그냥 넘버는 3 엔터, 뭐 넘버즈는 대괄호 열고 닫고 엔터와 같이 하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숫자 담다가 문자들 글자들 담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썸이라는 이름 새로 도입할 거다. 그러면 걔를 무슨 용도로 쓸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두 이름 썸이랑 넘버를 각각 인트 값 하나를 담기에 적합한 이름으로 미리 적어놓고 정해놓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처음에는 뭐를 담아 놓을 거냐까지 정한 셈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우리는 선언을 총 2개를 적음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 2개를 도입해 놓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도전을 해봤습니다. 뭐 while문 여러분 뭐 반복 흐름 자주 써봤을 것이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는 딱 필요한 순간까지만 반복하는 반복 흐름 안에서 숫자를 더해서 다시 담고 더해서 다시 담고를 총 99번 반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while문 실행 끝나면 이제 sum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자리 안에는 우리가 지금 출력해야 되는 바로 그 숫자가 담겨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출력하는 거니까 얘는 한 줄로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 무리 없이 마지막에 컨트롤 F11 눌러서 4950을 출력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만들 게임도 이런 느낌으로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게임 어떻게 동작할 거냐 직접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살짝 생각해 보고 그 중간중간에 무슨 뭐 예를 들어 경험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벤토리 뭐 캐릭터가 들고 있는 아이템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바닥을 뭐 밟은 적이 있네 없네 장애물이 있네 없네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작은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려면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while문을 적어야 된다. 예를 들면 다른 문장을 적어야 된다와 같이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요 문장 실행하는 시점에 한번 반복하는 시점에 무슨 데이터를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의 프로그래밍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거니까 뭐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 혼자 했었다면 아마 저보다 더 빨리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진행했던 그런 스타일을 나중에 뭐 영상을 보거나 할 때도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원래 제가 후반부에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언을 한번 적어봤어요. 선언은 영어로 decl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자바 동리에서 새로운 선언을 직접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가지 숫자를 담아가면서 덧셈을 수행해야 됐고 따라서 각각의 숫자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미리 정해두고 엔터를 쳐서 실제 문장들,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정하는 건 아니고 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도 같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다루게 될 도전할 목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다뤄가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은 적재적소에 적절한 선언들을 적어가면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 지금보다 더 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언은 이 정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자, 문장,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고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답하면 엔간한 동네에선 정답이 돼요.
실행은 영어로 execute 정도가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행했을 때 1 이상 100 미만의 수를 더한 다음에 그 덧셈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됐었어요. 요걸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 서로 다른 문장, 첫 번째 목표는 while문 커다란 걸 일단 적고 그 내용물로서 짜잘한 문장 하나하나 합의 2개를 적어서 한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while문 실행이 끝난 직후에 다시 한번 짧은 문장 하나를 실행함으로써 우리 전체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도록 코드를 구성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램.자바를 완성해서 하나의 커다란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간단한 문제라 이렇게 자동 완성 적당히 하고 복붙해서 해결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 볼 목표들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코드 실행 흐름을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항상 4950을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되게 뻘짓한 거잖아요. 그냥 헬로 월드 출력하듯이 4950 네 글자 출력하도록 하면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특히 앞으로 여러분 게임 만들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적절한 타이밍에 누르면 생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1키를 누르면 뭐 갑자기 아이템을 사용해서 부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도 있게끔 적절한 뭐 if문이라든가 while문 떡칠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전체 코드를 구성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행 흐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아무튼 적절한 문장을 적절한 자리에 적절하게 괄호한 내용물, 중괄호한 내용물 채워가면서 지금보다 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제목이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할 건데 오늘 일단 선언이라는 친구가 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면 선언을 더 적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앉았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코드, 더 다양한 실행 흐름을 구사해야 된다면 더 많은 문장을, 더 복잡한 문장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장으로, 요 두 단어로 일단 다음 주에 나올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살짝 튜토리얼을 해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 짚어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클립스 다 잘 설치했고 헬로월드 잘 출력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큰 무리 없이 한 학기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이클립스 사용 방법에서 다양한 단축키 우리 구경해봤죠. 컨트롤 스페이스, 뭐 Alt, Shift, G라든가 그런 단축키도 구경해봤고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여러분 꼭 자주 쓰셨으면 좋겠고 뭐 그거 하기 전 살짝 전에 이제 SYSOUT까지만 적고 저장했을 때 수많은 빨간색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확인했었죠. 자 여러분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장하면 오류 날 건데 슈레딩거의 코드 막 이러면서 오류 안 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저장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때제때 저장해 가면서 내가 방금 전까지 적은 코드는 오류가 있나 없나 오류가 없는 게 확실하다 싶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접어들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클립스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의 눈에 빨간색을 비춰드릴 수 있도록 문제가 있을 때 비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주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툴팁 보는 방법 자바 동네에 자바 맛 영어가 적혀있는 툴팁을 볼 수 있고 그런 툴팁들은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는 거 만드신 분 정의 적으신 분 아웃 만드신 분 등등이 자바의 일정한 기조에 맞게 제대로 적어 놓으신 도움말이니까 여러분 자주 구경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했었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컨트롤 F11 누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빨간색 네모를 누르든가 등등을 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정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이랑 문장 짚어봤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전반부 끝내고 나만의 새로운 목표 프로그래밍 목표를 같이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2주차 수업이 끝이 나요. 일찍 끝났네. 훌륭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잘 안 됐다 하면은 저한테 도움을 받고 가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해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레오 수업 끝났어요. 네.